방금 전에 속보로 뜬 엄청난 내용 전달드리겠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상당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죠. XRP 가격만 해도 2,300원 찍었다가 또다시 밀렸습니다. 이 최근에 나왔던 말 가운데 가장 강력한 단어가 군사력과 관련된 발표인데요. 근데 그 단어가 나온 것이 바로 전쟁 브리핑이 아니라 채권 시장을 어떻게 달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 앞이었습니다. 이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 암호화폐 시장의 강력한 급등을 야기시켰던 만큼 현재 거시기 경제에서 상당히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금 시장을 달래는 말의 수위가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지금 쓰고 있는 도구가 시장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자백에 가깝다라는 거. 그리고 이 시장의 돈들은 이번 주 내내 그 자백을 먼저 읽었고, 이에 따른 발행 버튼이 달려있지 않는 자산 쪽으로 옮겨갔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 주요 코인 상승률에서 리플 XRP가 왜 최상위권에 있는지 결국에 이 문장 하나로 설명이 될 텐데요. 지금부터 이런 결론들 거꾸로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고 다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풀어가지고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장으로 떠나려고 전용기에 오르기 직전입니다.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번 주 재무부의 채권 개입을 대통령이 왜 지시했느냐였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아니라면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스스로 원해서 한 일이고 베센트는 상당히 유능하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발표 직후에 금리가 다시 도로 올라왔는데 그럼 또 다른 방식의 개입을 추가적으로 할 거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느냐, 이런 물음이었는데 트럼프의 답은 이랬어요. 개입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것도 그중 하나다라면서 궁극의 개입은 미군의 힘을 써야 된다면 쓸 것이다라면서 나라가 돈을 빌릴 때 묻는 이자, 그러니까 국채의 금리를 묻는 자리에서 미국의 군대라는 답이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 그대로 미국의 채권 시장 위기를 미국의 군사력을 사용해서 해결을 하겠다는 건데 이 두 가지 단어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보도를 보자마자 가짜뉴스가 아닌가 하고 여러 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진짜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채널에서도 매일매일 속보들 다뤄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채권 시장에 군사력을 개입하겠다? 이런 역사적인 전례는 여태까지 없었고 이게 금융 맥락에서 군을 끌어들인다는 것 자체가 전통적인 개입 방식과는 상당히 결이 다른 엄청난 수위의 발언이다라는 평가가 바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에 지금 현상에 대한 본질은요. 이번 주 초에 미국의 나라 빚이 사상 처음으로 40조 달러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10년이 채 안 되는 사이에 갑절 넘게 불어난 숫자인데 이어가지고 30년 만기 국채금리가 2007년 이후,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이후에 처음 보는 높이까지 올라갔고 미국의 재무부는 만기가 한참 남은 국채를 시장에서 도로 사오는 이 매입 규모를 크게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 직후에는 금리가 내려가고 또 코인과 금이 뛰었죠. 근데 하루 뒤에 이번 개입은 시장 전체에 비하면 규모가 작아서 효과가 오래가지 못했다라는 평가랑 함께 금리가 도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재무장관이 다시 방송에 나와서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도 그 목록은 밝히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번에 군사력 발언이 나오게 된 겁니다. 한 줄로 정리드리자면요. 이번 주는 돈에서 말로, 또 말에서 더 센 말로 계단이 계속해서 위로 상승하는 역사적인 패턴의 한 주였죠. 그렇다면 왜 돈이 안 먹혔을까요? 장기금리는 결국에 앞으로의 물가 전망과 나라 살림 적자가 정하는 값입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태의 불확실성과 불안한 재정 지출,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같이 복합적으로 금리를 밀어 올리고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이 매입 같은 경우는 비유하자면 한여름에 선풍기를 트는 일이죠. 바람 앞은 분명히 시원해집니다. 근데 방 밖의 폭염들, 그러니까 물가 걱정과 적자가 그대로라면 온도계는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본질은요, 선풍기가 쓸모없다는 게 아니라 그 순간의 열기만큼은 실제로 식혀주되 여름 자체를 끝내지는 못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결국에 도구는요, 증상은 달랠 수 있어도 기본적인 본질이 되는 원인은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거고, 그럼 말은 왜 자꾸 강력해질까요? 이 집에서 아이한테 한 번만 더 하면 혼난다, 이런 말을 3번째 하고 있다면 그건 앞에 2번이 통하지 않았다라는 반증이겠죠. 경고의 수위가 올라간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그 자체로서 앞선 수단이 밀리고 있다는 흔적을 남깁니다. 물론 말이 강력하다고 해서 실행이 따라오는 건 아니겠어요. 다만 시장은 단어가 아니라 방향성을 보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금 미국의 정부는요, 채권 금리를 누르겠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국가가 자기 돈의 체계를 지키려고 정말로 강제력을 꺼낸 날이 역사에 실제로 있습니다. 1933년 봄 루스벨트 대통령은 행정명령 하나로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금을 정해진 값에 나라에 내놓으라고 했고, 여기면은 벌금이 최대 1만 달러, 지금 가치로 어림잡아서 수억 원대, 징역은 최대 1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금의 공정가격을 20달러 67센트에서 35달러로 올렸고, 금을 기준으로 봤을 때 달러 가치가 앉은 자리에서 40% 남짓 깎인 셈인 겁니다. 이 깎인 만큼은 달러를 쥐고 있던 보통 사람들 재산에서 빠져나갔는데 이 사건의 교훈은 크게 2가지예요. 첫 번째, 이 국가는요, 급해지면 말로 끝내지 않고 정말로 명령, 행동까지 갑니다. 두 번째, 그 명령과 행동의 값은 결국에 그 돈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치르게 됩니다.
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채권 시장에 군사력을 사용하겠다. 이 단어 자체가 실제 정책이 될 가능성은 일단 낮게 보는 게 상식적이겠죠. 채권 시장에 어떻게 군사력을 쓸 수 있을까요? 근데 시장이 반응한 지점은 이 단어 자체가 아니라 지난 1933년도에도 먼저 온 건 말이었었고 그 다음에 온 건 돈값의 조정이었다는 이 기억, 역사 패턴인 겁니다. 실제로 이번 주에 돈은 그렇게 움직였어요. 금은 온스당 4,600달러 언저리, 원화로 650만 원까지 올라가지고 한 달 사이 14% 급등했습니다. 달러는 파운드 상대로 지난 2월 이후에, 유로 상대로는 5월 이후에 가장 약한 위치까지 밀리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일주일 사이에 64,000달러에서 78,500달러까지 30%가량이 올랐고, 원화로 따져봤을 때 9천만 원대에서 1억 1천만 원대까지 옮겨간 그림이죠. 3년 만에 가장 좋은 한 주라는 집계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 라보뱅크 쪽 진단이 핵심을 짚고 있어요. 금리가 내려가지고 달러가 약해지는 것까지는 통상적이겠지만 금과 크립토 암호화폐 시장이 같이 뛴 거는 재정적인 신뢰 그리고 나랏돈 빌리는 비용을 관리하는 방식에 대한 본격적인 거시경제상의 우려를 시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리플 XRP입니다. 1,400원 라인 대비했을 때 2,300원까지 상승하면서 단기간에 60%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인베이스 집계로는 2024년 11월 미국 대선 주간 이후에 가장 큰 주간 상승입니다. 지금 환율로 어림하면 1,900원 언저리인데 업비트 체결가는 이런 것과 다를 수 있으니까요. 이 숫자보다 흐름으로 봐주시기 바라고, 왜 이 국면에서 XRP가 앞쪽에 섰는지를 설명드리자면 이번 주 시장의 주제는 세계에서 가장 믿음직하다던 달러 그리고 국채의 관리 방식에 의문이 붙은 사건이었습니다. XRP는 애초에 돈이 국경을 건너는 길을 겨냥해서 설계된 자산이기 때문에 이 달러 체계 이야기가 흔들릴 때마다 그 대안 후보로서 함께 호명되는 위치에 있는데요. 게다가 다음 달 중순 이 코인의 법적 신분을 정하는 미국 법원의 클래리티 표결 일정이라는 XRP의 강력한 급등 재료도 걸려있기 때문에 거시경제의 물결과 개별적인 클래리티 호재가 겹치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가격 자체가 앞으로도 우상향이 상당히 기대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핵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미국 국채 시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정말 이상한 징후가 포착이 됐었고, 제 투자 경험상 강력한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반응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위기는 곧 기회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른 XRP 급등 징후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급등 전날이었습니다. 리플 커뮤니티 정확히 바닥 매수 타점에 대해서 공지를 드렸었고, 그리고 8월 19일 새벽 6시에 업로드 영상 통해서도 XRP 최고의 급등 호재다, 강력한 급등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많은 분들께서 믿지 못하실 만큼 XRP 급등 전 투자 심리는 상당히 싸늘했었는데요. 정리드리자면 XRP 매수 타점을 공지드렸고 업로드까지도 영상으로도 말씀드렸어요. 바로 저녁부터 급등이 시작돼가지고 현재 총 42% 급등을 한 상황입니다. 현재 XRP에 대해서 언제 매도하면 좋을지 이 매도 타점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미리 말씀드려놨죠. 아무래도 영상 통해 가지고 전달드리는 속보 타점 내용들 같은 경우는 제가 촬영 시간, 편집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딜레이 걸리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리플 전용 방통에서 발빠르게 속보 타점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댓글창 하단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거나 아니면 현재 보이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이번 발언 자체가 정책이 되지 않고 지나간다라고 할지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트럼프 미국 정부 차원에서 중장기 채권 금리를 누리겠다, 이런 방향성은 이미 매입 확대라는 문서로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다음 달 둘째 주부터 시작되는 확대 집행이 예고대로 굴러가게 된다, 금리를 위에서 눌러두는 국면이라는 인식과 또 달러 신뢰에 대한 의심이 함께 이어질 거고, 발행 버튼 없는 자산으로 돈이 건너오는 이번 주 같은 흐름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리플 XRP는 그 물결에 자기 재료가 겹치는 위치이기 때문에 앞쪽 그룹에 남을 확률이 높겠고, 그 근거는 총 3가지입니다. 돈에서 말로요, 그리고 더 센 말로 이어지면서 일주일 사이에 계단이 한 방향으로 강력하게 급등을 했다라는 거, 금과 크립토 시장의 상승과 또 달러 약세가 같은 4일 동안 함께 움직이게 되면서 지금 거시경제상의 자산 이동이 실측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의 채무 40조 달러 적자라는 원인은 단기간에 사라질 수 없는 최대의 악재 중의 하나겠습니다. 결국에 채권 시장 질문에 대해서 군사력이라는 답이 나올 만큼 말의 수위가 올라갔는데요. 정작 지금 도구는 아직까지 시장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 1933년이 보여주듯 돈을 지키려는 국가의 의지가 강력해질수록 값을 치르는 쪽은 그 돈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시장 자금들은 발행 버튼이 없는 자산으로 미리 길을 냅니다. 이번 주 금과 비트코인 그리고 XRP가 서 있던 곳이 바로 그 길 위였었죠.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금요일에 그 발언이 지나가는 말실수로 남을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더 큰 개입의 예고편이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이렇게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고, 이 미국 백악관이나 트럼프 그리고 재무부, 재무장관이 이 발언의 공식적인 후속 발표를 내놓는 날, 그게 해명이 됐든 또 새로운 큰 개입이 됐든 여러 가지 카드든 그 문서를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시장 자체가 정말 안 좋고 또 답답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리플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리플 XRP가 언제 상승할지, 반등 언제 줄지, 또 상승 시작하면 얼마까지 상승할지, 여기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안내드리는 정보방에서 어떤 역할을 해드리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해요. 먼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업비트 그리고 빗썸, 현물 매매만으로 안전하게 운영을 하시면서 그렇게 운영하셔도 충분히 좋은 시장입니다. 이 첫 번째로 가장 관심 있어 하실 게 바로 리플 전용방인데요. 기본적으로 리플 전용방에서는 이 리플 코인에 대한 단기 고점과 저점, 중요한 내용들, 리플에 대한 핵심 내용, 그리고 각각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들에 대해서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요즘 시장 같은 경우는 무조건 보유만 한다? 그런다고 해서 정답이 나오는 시장이 아니죠. 말 그대로 더 상승할 것 같을 때 현실적인 대응을 만들어 나가시는 게 중요한 시장이고, 적당히 팔아서 내 것으로 만들고 또 다시 하락했을 때 재매수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단기 고점에 대한 목표 타점뿐만이 아니라요. 이 시장이 안 좋다는 건 그만큼 리플의 가격도 내려왔고, 또 반대로 평균 단가를 낮출 수도 혹은 단기 저점에 분할 매수할 수도 있는 이런 기회의 장세랑 같다는 뜻이기 때문에 리플 XRP에 대해서 핵심 단기 저점에 대한 중요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즘 시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단기 종합방입니다. 시장이 안 좋은 것도 맞겠지만요. 정말 신기하게도 알트코인들 움직임들,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섹터 그리고 테마에 맞게 힘이 살아있는 이 매수세가 강력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무리한 목표 타점을 잡는 게 아니라요. 팔고 나서 더 오르더라도 내가 처음에 계획한 목표 타점에서 이 수익 실현까지 마침표를 찍을 줄 아셔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단기 종합방에서도 매수와 동시에 목표가를 걸어 놓고요. 이에 따른 몰빵이 아니라 비중 조절 매수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는 이유, 이 단기 타점은 단기 타점답게 접근해야 되는데 막상 상승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게 더 오를까봐 못 파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렇게 수익을 보고 파셔야지 내 돈이 된다라는 거고, 이렇게 수익이 나오면은 이 수익으로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 추가 매수까지도 진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금이 회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는 종합 브리핑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이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들, 그리고 메이저 코인들에 대한 이 중요 타점들, 여기에 대한 안내까지도 같이 설명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이 결국에 시장의 방향성이라는 것들은요,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낮은 비중으로 꾸준하게 비트코인에 대한 분할 매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서 핵심 시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관심이 있어 하시는 클래리티 법안의 진행 상황, 지금이 어떤 상황이고 가장 최신 속보는 무엇인지, 지금 갑자기 반등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최근에 트럼프랑 관련한 공격 취소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반등이 나왔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과 방향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같이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렇게 종합적인 리플 전용방, 그리고 단기 종합방,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시황 브리핑방까지도 세 가지 방에 대해서 같이 입장을 안내드리고 있고요. 정말 시끄럽게 떠들고 정신없게 안내드리는 이런 방이 아니라 제가 딱 핵심 내용만 설명드리고 안내 도움드리고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보시면서 현물 매매로서만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 문의 주시면은 안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